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책 한 권을 곁에 둡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옷부터 제대로 입어라. 협상 전략가로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로저 도스는 말한다. 사업상 옷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에 돈을 쓰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 편한 옷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옷차림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실험이 있다. 심리학자 빅맨은 공중전화 동전 반환구에 미리 동전을 놓아두었다. 실험자는 약간 떨어져서 전화 부수를 관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통화를 끝내고 그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 제 동전이 거기 있었을 텐데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이때 남자 실험 보조자들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거나 도시락 가방을 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여자 실험 보조자들은 산뜻한 정장 코트 차림이거나 허름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었다. 200명을 관찰한 결과 정장 차림인 실험 보조자에게 동전을 돌려주는 경우가 허름한 차림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복장을 바꾸면 평가가 달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복장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그에 걸맞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달라진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을 때와 수염도 깎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다닐 때는 자세뿐 아니라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도 달라진다. 우리의 차림새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까지도 바꾼다.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버스비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한 번쯤은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잘 차려입은 사람과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돈을 주겠는가?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더 쉽게 설득당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루어졌던 한 실험은 옷만 제대로 갖춰 입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단횡단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블레이크 등 몇 명의 심리학자들은 정장 차림과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실험 보조자에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는 불과 4%만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실험 보조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자 허름한 옷차림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무단횡단을 했다. 이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복장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권위의 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 무조건 거리를 두어라. 공중화장실에서 남자들은 어느 변기를 가장 선호할까?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대개 구석 쪽을 선호한다.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멀찌감치 떨어져 볼 일을 본다.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중간에 있는 변기를 이용한다. 비어있는 다른 변기들을 놔두고 낯선 사람 바로 곁에 붙어 소변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이 바짝붙어 소변을 봐야 할 때도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 세계의 불문율이다. 시발력처럼 자리가 넉넉한 전철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화장실에서든 전철에서든 공간이 허용되면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다가오면 거부감이 느껴진다. 심리학자 미들미스트는 남자 화장실 변기 2개를 남겨놓고 나머지 변기 위에 사용 금지라고 써 붙여 낯선 사람과 바짝붙어 소변을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의 지퍼를 열고 소변을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혼자 소변을 볼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다. 개인적 공간의 침범으로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침입자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에 대한 동물들의 공격 행동을 텃세 공격이라고 한다. 동물들이 이처럼 텃세를 부리는 이유는 개체와 종족 보존의 영역 확보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 역시 자기의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면 반사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다. 심리학자 손모와 베커는 도서관의 학생들을 관찰해 이를 증명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낯선 사람이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여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했다. 낯선 사람이 바로 옆에 앉으면 무려 70%의 여학생이 30분 이내에 자리를 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과 10%의 여학생만이 자리를 떴다. 속으로 제발 좀 떨어져 라고 외치면서 언짢은 기색을 보여도 눈치 없이 지나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내 학생 중 한 명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그 친구는 논문을 읽고 있으면 뭘 보는지 물어보고 책이나 노트를 허락도 없이 들춰보며 필기구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아무리 싫은 눈치를 주어도 알아차리지 못해 함께 있으면 신경이 곤두서 공부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허용하는 경계 이상을 침범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한다. 세 번째, 비난을 해라. 단 뒤에 칭찬을 붙여라. 당신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 그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그에게 끊임없이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처럼 효과가 없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재치 있게 증명해낸 실험이 있다. 심리학자 에론슨과 린다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여학생 80명에게 남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지적이고 말솜씨가 좋으며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말로 계속 칭찬하게 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지적이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으며 피상적이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조건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들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도록 했다. 네 번째 조건에서는 세 번째 조건과 같은 내용이지만 순서를 바꿔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비난으로 끝내게 했다. 엿듣는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조건일까? 여러분은 시종일관 칭찬만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의 사람을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해 칭찬으로 끝내는 세 번째 조건의 사람을 가장 좋아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종일관 칭찬만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좋은 말도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하듯이 칭찬도 반복되면 그 효과가 급격히 줄어든다. 둘째, 칭찬만 반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져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셋째, 누굴 만나든 칭찬만 하는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단지 그 사람의 습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칭찬으로 시작해 비난으로 끝나는 조건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비난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끝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조건 모두 칭찬과 비난이 함께 제공되며 단지 제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상사들이 많다. 김대리, 이번에 실적이 많이 올랐더군. 그런데 말이야. 기껏 칭찬하고서 자녀들을 좌절시키는 부모들도 많다. 너 이번 기말고사 평균이 많이 올랐더라. 그런데 수학 점수는 도대체 뭐니? 칭찬 뒤에 토를 달면 뿌듯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경우 진심을 담은 칭찬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칭찬의 순수성에 의심을 갖게 된다. 왜 그럴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행동이 기대치에 어긋났을 때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한다. 기껏 칭찬을 하고 끝에 가서 비난을 하는 것은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과 같고, 좋은 말로 시작했다 불쾌한 말로 끝내는 것은 주었던 물건을 다시 뺏는 것과 같다.
반면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고 칭찬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상처에 치료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다. 김 부장은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 무척 철저한 사람이군.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난 뒤에는 칭찬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신빙성이 더해진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반드시 칭찬이나 격려의 말로 마무리를 짓자. 언제나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상대방과 공통점을 빨리 발견하라.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강연을 위해 광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내 앞자리의 두 남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가시죠? 저는 광주까지 가는데요. 저도 광주까지 갑니다. 댁이 광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서석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석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그들은 서로 맥주와 안주를 사겠다고 다툴 정도로 금세 친해졌다. 만약 대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광주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시죠? 저는 이리까지 가는데요. 전에 이리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혹시 이리에서 사세요?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유사성의 원리는 마케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응용된다. 세일즈맨들은 유사성의 원리를 사용해 고객의 호감을 끌어내라고 교육받는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팔 때 건성 피부라고 말하는 고객에게는 나도 건성 피부인데 써보니까 라고 하면서 권한다. 나도 당신과 같은 이라는 말로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고객들을 훨씬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유사성의 원리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위기 상황 대처에도 도움이 된다. 인도네시아의 맥도날드는 유사성의 원리를 활용해 반미 시위대의 습격을 모면했다. 그들은 시위대의 습격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맥도날드의 유니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장을 모두 입게 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분모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누굴 만나든 길을 쓰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서해안의 석양,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직 타히티의 석양을 못 보셨군요 라고 하면서 초를 치고 김을 뺀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 트러블 메이커들은 차이점을 먼저 찾는다. 반면 조화 지향자들은 유사성을 먼저 본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공통분모를 찾아내 쉽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환영을 받는다. 다섯 번째, 바디랭귀지를 놓치면 사람을 잃는다. 동물들은 미세한 몸짓 신호를 읽어내는데 뛰어나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프리멘틀. 온화한 표정의 여인이 남자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미워. 남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인상을 쓴 아버지가 아들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친다. 아빤 이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한단 말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실제로 대화에서 말의 내용은 얼마나 중요할까?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어는 전체 의사소통의 7%만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반면 38% 정도는 음조나 억양 등 말투를 통해 나머지 55%는 표정, 몸짓, 자세 등 시각적 요소로 전달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93%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형태, 즉 말이 아닌 신체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표정이나 말의 억양으로 미루어 화를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도 난 화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을까? 대부분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면의 감정은 말보다 신체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특히 감정적 메시지는 90% 이상이 비언어적인 수단, 즉 신체 언어에 의해 전달된다. 신체 언어는 보여주고 싶은 감정뿐 아니라 감추고 싶은 감정까지 숨김없이 나타낸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언어를 파악해야 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릅니다. 첫 번째, 옷을 제대로 입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세 번째, 무조건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과 공통점을 빨리 찾습니다. 다섯 번째, 바디랭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위 다섯 가지는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아는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아 평상시에 1%가 행동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핵심 내용만 짧게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채널, 책 곁에 두고도 여러분에게 끌리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를 읽고